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생존자들에 이어 행방불명됐던 수영인들에게도 재심에서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70여 년 전 가족들의 생사도 모른 채 생이별을 해야 했던 유족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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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만세를 부른 사람들. 4.3 당시 군사재판에서 내란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뒤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 수감됐다 행방불명된 수영인 10명의 유가족들입니다. 지난달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지 한 달여 만에 열린 첫 번째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20대나 혼자 4.3 만난 3남매 키우면 나도 너무도 어렵고 너무 생각이 나도 볼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70여 년 동안 하루도 편한 날이 없게 살아왔고 또 그에 덧붙여서 유족들에게는 뭔가 연좌진이 뭐니 해가지고 아이들까지도 영향을 어떻게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이보다 앞서 검찰은 공소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고 재판부는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곧바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굴레를 벗고 피고인들도 저승에서라도 오른쪽 왼쪽 따지지 않고 마음 편히 둘러앉아 정을 나누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영인은 2,500여 명. 지금까지 생존자 26명과 행방불명인 10명 등 36명이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재심을 청구한 행방불명 수영인 330명의 유족들은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수영인들이 다 사망을 했음을 인정하고 재심 결정을 받아들였고 그거에 기초해서 무죄 판결을 했다는데 처음 무죄 판결을 했다는데 법률적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이 나머지 행방불명 수영인들의 재판은 물론 4.3 특별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의 쟁점이었던 배보상과 추가 진상조사 방안에 대해 국민의힘과 4.3 유족회 등이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4.3 유족회, 4.3 도민연대 등 관련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4.3 특별법 개정안 쟁점 검토회의. 여야의 의견차가 컸던 배보상과 추가 진상조사 조항 등에 대해 4시간 가까이 토론한 뒤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당정 협의를 거쳐 민주당이 수정에 제시한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기준 마련을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문구를 위자료 등을 지원한다라고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강구하며 노력한다. 이거는 의무 규정이 아니고 임의 조항이기 때문에 국가가 보상을 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의무화하는 쪽으로 임의 조항으로 하다 보면은 집행하지 않는 그런 법들이 종종 볼 수가 있어서 의무 조항으로 담았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추가 진상조사 조항도 명확히 했습니다. 그동안 이뤄진 진상조사와 피해자의 신고 내용은 존중하고 국회 교섭단체 추천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추가 진상조사를 하자는 겁니다. 보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제일 큰 거였고요. 그다음에 진상조사였는데 오늘 말씀들 들으니까 그 정도 아니면 서로 이렇게 여야가 함께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오늘 답이 나온 거 아닌가. 빨리 타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정 합의를 바탕으로 배보상 비용 산정 용역에 들어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유족회 등이 합의한 내용을 수용할지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신화월드 랜딩 카지노에서 사라진 145억 원의 일부로 추정되는 뭉칫돈이 또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30대 중국인 남성을 검거하고 나머지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신화월드의 랜딩 카지노가 현금 145억 원이 사라졌다며
말레이시아인 자금 담당 임원을 경찰에 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은 지난 5일. 경찰은 30대 중국인 남성을 최근 국내 모처에서 검거하고 범행 가담 경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인은 카지노 고객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에이전트로 전해졌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자금 담당 임원의 요청으로 랜딩 카지노 금고에 보관된 현금을 운반하는 것을 도운 것뿐이라며 공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직원은 아닙니다. 네.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종결될 때까지는 저희가 커멘트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입장이에요. 경찰은 이 중국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145억 원의 일부로 추정되는 3억 원의 뭉칫돈을 추가 회수했습니다. 사라진 145억 원 가운데 랜딩 카지노의 다른 VIP 고객 금고에서 81억 원, 제주시내 모처에서 45억 원, 그리고 추가 회수한 3억 원 등 모두 129억 원이 회수됐고 나머지 16억 원은 여전히 행방이 미연합니다. 경찰은 해외로 달아난 말레이시아인 임원과 또 다른 중국인 공범 한 명에 대해 경찰청을 통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의 출신 국가인 말레이시아와 중국, 그리고 사건 직후 도피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랍에밀리트에도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손님 등 참솔 식당발 확진자가 2명 더 추가되면서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최초 확진 판정 전날 가진 직원 송별회가 확산을 키운 것으로 추정되면서 방역당국은 방역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이곳 식당에서 일했던 중국인 직원 한 명이 출국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 19일 저녁. 방역당국은 전날 열린 송별회가 감염 고리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식당 직원들과 이웃 주민 등 모두 13명이 참석했고 이 중 식당 직원 4명과 주민 2명 등 6명이 확진 판정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우선 이 같은 모임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경찰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이 모임이 식당에서 이루어졌던 모임이기 때문에 그 사적 모임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식당이랑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위반 사항이 있다라면은 여기 고발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제는 확진자들이 모두 불특정 다수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참솔 식당의 경우 지난 14일부터 18일 사이 식당을 찾은 손님 중 연락처가 확인된 사람만 338명, 260여 명이 검사를 받은 결과 1명이 확진됐고 나머지는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같은 기간 방문객들에게 증상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확진자 6명 가운데 3명이 외국인 종업원들로 확인되면서 제주도는 음식점에서 외국인 근로자 상당수가 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수검사를 추진하고 진단검사를 꺼리는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익명검사를 검토 중입니다. 2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협조가 전제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선제적 방역 관리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 방안 주로 논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후속 대책을 마련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참솔 식당발 확진자의 최초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인 가운데 차단 방역을 위해서는 방문객들의 발빠른 검사가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과 직원들이 다른 지역 경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문화예술재단 이사장과 직원 5명은 지난 16일 서울에서 열린 직원 결혼식에 참석했고 이틀 뒤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을 금지하는 특별명령이 내려진 만큼 사실관계 파악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분양형 호텔들이 분양자와 운영자 사이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운영사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심하다며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불거진 사태인데요. 투자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확한 회계 내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수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관광지 한복판에 위치한 A 분양형 호텔. 투자자들이 불 켜진 객실 수를 세고 있습니다. 이 호텔 객실을 분양받은 300명의 투자자들은 10년간 객실 분양금의 6에서 7%를 임대료로 지급받기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운영사는 코로나로 경영이 어렵다며 4달치의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운영사를 불신하게 된 투자자들이 실제 투숙률을 확인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힘든가, 코로나에 우리 얼마나 도대체 힘이 들어서 저러시나 궁금해서 와서 치워보기 시작한 거죠.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만 4개월간 총 13억여 원. 투자자들은 운영사가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지난해 180억 원 상당의 리조트 부지를 낙찰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실제로 경영이 어려운지 납득시켜달라며 수입과 지출 내역 등 회계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대한 근거도 없이 일방적인 부분으로 통보만 하고 너네들은 그냥 알아서 해라. 임료를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으로 전략을 했고. 그러나 운영사는 수입과 지출 내역 제출은 과도한 요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낙찰된 리조트 부지도 코로나로 대출이 끊기는 바람에 중도금도 채우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돌산의 또 다른 분양형 호텔도 임대료를 주지 않는 운영사를 몰아내기 위한 각종 소송과 명도 집행으로 얼룩졌던 상황. 여수 곳곳의 분양형 호텔마다 갈등과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관광업체에 관광진흥기금이 지원되고 융자금 상환이 유예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상반기에 2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여행업계와 관광-숙박업계에 경영안정자금과 시설 개보수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7년 이후 지원받은 융자금에 대해서도 분할 상환을 1년 더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제주시 공설시장과 중앙지하상가 임대료 감면 기간이 연장됩니다. 제주시는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6개 공설시장에 1,500여 개 점포에 대한 사용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합니다. 또 중앙지하상가의 임대료는 오는 6월까지 80%를 깎아주고 공용관리비를 전액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제주시의 조사 결과 지난해 공설시장 매출액은 최고 5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침 출근길 곳곳에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모습 보시면 이 푸른색으로 보이는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밤사이보다는 구름대의 강도가 약해진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비가 오다가 낮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비는 늦은 오후부터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우산을 소지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 서늘은 가시거리도 200m 이하로 짧은데요. 비로 인해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서 중산간 이상 지역은 시정이 좋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후부터 남쪽 해상에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비가 시작되는 것인데요. 이 비는 일요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에 많게는 60mm 정도의 꽤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비가 오고 있지만 따뜻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습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 동부 13도, 남부는 1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서부 13도, 동부 14도, 남부는 16도가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에도 아침까지 비가 오다가 오후에는 흐리겠고요. 낮 기온 15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에도 비로 인해 시정이 좋지 않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물결이 2.5m로 높게 일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는 바람도 매우 강해지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제주공항에도 비가 내리고 있고요. 서쪽 대부분 지역은 저시정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제주를 연결하는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예상되는데요. 운항 정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에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봄 날씨에 가깝게 포근하겠고요. 내일부터는 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토지주 140여 명이 JDC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휴양형 주거단지가 공익사업이 아니어서 JDC가 토지를 강제 수용하거나 협의 매수할 권한이 없다며 당초 지급했던 보상금과 법정 이자를 받고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주 400여 명 가운데 1명이 대법원에서 승소했고 160여 명이 1심에서 승소했는데 JDC는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흉기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건입동에서 교통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는데 재판부는 조현병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지만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부상을 입혀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1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일 밤 제주 시내 지하주점에서 포커의 일종인 텍사스 홀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900여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감염병 예방법도 위반했다며 제주시에 통보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입학식과 졸업식 등 각종 행사가 취소되거나 간소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꽃 소비 운동이 벌어집니다. 제주시는 화요일을 꽃 사는 날로 지정하고 화훼 농가를 대상으로 파악한 꽃 가격과 출하 계획 등을 직원들에게 공지해 사전 주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제주 시내에서 42개 농가가 백합과 국화, 거베라 등 34헥타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한파와 폭설로 인한 농작물 피해 면적이 4,500헥타르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 신고가 접수된 제주 지역 농작물 한파 피해 면적은 4,530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작물별로 보면 월동무가 2,154헥타르로 가장 많고 감귤 229, 양배추 111, 마늘 90, 브로콜리 59헥타르 등입니다. 특히 월동무의 경우 언 상태가 풀리면서 피해 신고가 증가하는 상황이어서 피해 신고가 마감되면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